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7일이고요. 오후 뉴스 긴급히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애매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관료들이 대통령실에 중용되고 또 주류 경제학자들이 중용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좌파들이 봤을 때 갸우뚱할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의 바짓가랑이 잡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안 만나줬습니다만은 또 일본의 바짓가랑이 잡는 모습을 보면서 친미 친일 해서 좌파 쪽에서 물음표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정원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좌파 쪽에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되고,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공적인 일에 대한 행적, 당연히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방북 기록에 대해 자료를 내놔라 했더니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국정원장이 될 사람이,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개인정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공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개인정보, 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방북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간다는 게 개인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방북 기록 제출 거부, 개인정보 미동의,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방북 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종석 후보자의 방북 기록에 대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세요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일이죠.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고요.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통일부에서 방북에 대해 이제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갔던 기록은 통일부에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북한에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의심할 부분들이 있고, 아니 사실 북한에 갔다가 간첩이 돼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북한에 갔다가 인질로 잡히면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방북 기록이고 방북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통일부에서 국회에 이종석의 방북 기록을 못 준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통일부가 이종석의 방북 내역과 방북 목적, 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종석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제공은 동의를 해줘야지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청문회가 뭐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해요? 이종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차장을 했었고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통, 말이 좋아 대북통이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2000년부터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김영남도 만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김영남 옆에 딱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종석은 2021년 5월 19대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재명의 전국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정책 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공동대표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의 선거대책위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아서 외교안보 통일정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재명은 이종석을 취임 첫날, 사실상 최초죠. 딴 사람들은 뭐 아직 그 국민 추천을 받는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지만 이종석에 대해서는 딱 집어가지고 국정원장에 지명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 얘기를 했는데요. 뭐 대북방송 중단 한 게 뭐 이종석의 그러면은 그 돌파구입니까? 북한 눈치 보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준 거 아닙니까? 자, 이성권 의원 과거 대북 협상을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고 본인이 2018년에도 수차례 다녀온 사실을 공개했는데 정작 국회 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2000년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일단 2018년 경기도랑 관련된 것들이죠. 2018년 12월 경기도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 평화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학자 시절에 7, 8번 북한을 방문했고 2007년에 마지막으로 평양에 다녀왔었다 라면서 이후 11년 만에 2018년에만 3곳을 갔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종석은 개성의 남북연락 공동사무소 개소식 2018년 기준이죠. 9월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14 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 10월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 공동행사 11월을 위해 북한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년 만에 평양을 다녀온 소감에 대해서 평양은 여전히 선전도시이지만 표정도 많이 살아있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변화가 있고 사람 인상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거죠. 국정원 관계자 이종석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재직 시기를 비롯해 2018년까지 남북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다면서 국회가 직접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국정원에게 국회가 여기서 얘기하는 국회라는 거 국회의원 개인은 안 받겠다라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 위원장이 그죠? 통일외교안보위일 테니까 위원장이 직접 달라고 하면은 그때 줄 수도 있다. 자, 내일 모레입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했던 곳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방북 기록을 관리하는 통일부에다가 직접 국민의힘 의원이 요 청문회를 앞두고 요청한 거는 거부. 그래 놓고서는 국회 차원에서 요청하면은 줄 수도 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국정원장이라는 것은 남북 관계를 뚫는 역할이 국정원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도 지금 뭔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국정원장의 역할이 대북 한라인이 돼버렸습니다. 아니죠. 북한을 상대로 공작을 하고 북한을 상대로 정보를 빼내는 게 국정원장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결국 이재명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도대체 왜 방북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